네, 안녕하십니까. 대원외고 41기 여러분들. 이번엔 DAT 5회차입니다. 앞에 4회차보단 5회차가 훨씬 좀 더 난이도가 있는 편이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좀 더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일단 이거는 뭐 너무 쉽네요. A가 양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이 그래프 자체가 개형이 어떻게 되어 있다? 0,1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가 되겠다. 그래서 요렇게 생긴 무리함수라고 볼 수 있겠죠? 요 점이 이제 0,1 꼭지점, 시작점이 바로 0,1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정의역의 범위가요.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는 이런 곳에 어딘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1은 이런 곳 어딘가에 있겠죠. 따라서 그래프가 내려오는 감소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최대값은 어디에서? 여기서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풀어보면 f에다가 얼마를? 마이너스 5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뭐가 나오냐면 5a 더하기 1이 되고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거다? 최대값 4가 되는 거다. 따라서 따라서 a는 뭐가 됩니까? 그냥 3이다 구해주면 되겠죠? 네, 보기에서 정답은 3번에 해당되겠습니다. 뭐 요거는 쉬웠으니까 넘어가고.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런 케이블카에 이제 학생들이 앉는다고 합니다. 자, 바로 가도록 하죠. A, B 두 학생은 같은 줄의 좌석에 앉는데요. 따라서 두 줄이 있기 때문에 A, B가 어떤 줄에 앉을지 결정을 해주죠. 근데 그때 A하고 B를 앉을 수 있는 좌석을 세 자리 중에 뽑아야 되기 때문에 세 자리 중에 두 자리를 뽑아서 두 명을 갖다가 앉힌다. 요렇게 분할, 분배 개념으로 볼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어서 나머지 맞은편에 세 명이 앉아 있는데 그 세 친구는 어떻게? 3 팩토리얼로 세 명이서 자리 바꾸면서 앉아주면 될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6이 12, 6, 2니까 모르는 거야. 3이 6, 6이 36 곱하기 2니까 72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깜짝이야. 정답 5번입니다. 넘어가서 자, 3번.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을 3개의 모둠으로 나누려 할 때 모둠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는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이제 분할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할, 나누는 거죠. 근데 여학생이 각각 1명 이상, 남학생 1명 이상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학생을 3명을 갖다가 한 명 들어가야 되죠. 근데 잘 보시면 지금 조 모둠 이름이 없어요. 지금 그죠? 이름 모둠이 없는 상태예요. 따라서 여학생들을 배정하면서 뭐가 되냐면 조의 이름이 생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3명의 여학생을 태교, 지연이, 태희, 그렇죠? 태희, 해교, 지연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태희하고 해교하고 지연이는 같이 갈 수가 없죠. 따라서 태희네 조, 해교네 조, 지연이네 조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애초에. 따라서 이 3명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경우의 수가 따로 존재하지 않죠. 한 가지죠. 그냥 3명이 다 각자 갈 길 가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남학생을 배정하는 겁니다. 자, 절대 안 되는 게 뭐냐면 남학생 4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한 명 넣고 나 한 명을 더 넣어야지.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그러면 남학생 사이에 기수가 생기면은 경우의 수가 중복이 돼서 안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남학생 4명을 3개의 조에 집어넣는데 우리는 뭐에 의해? 비둘기집의 원리에 의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적어도 한 조에는 남학생이 2명 이상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다 보니 남학생이 1명, 2명 이게 들어갔고 여기 1명, 여기 1명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2명, 1명 나누시는 게 끝인 거죠. 따라서 시작합니다. 남학생이 몇 명 중에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너네는 어느 조로 갈래? 보내주는 게 3가지. 그 다음에 남은 남학생 2명은 이제 각자 떨어져야 되니까 너네 2명은 어느 조에 갈래? 바꾸는 게 2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6가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삼각형 ABC에서 이번에는 선분 중에서 삼각형을 만들래요. 삼각형. 자, 삼각형을 만든다는 거는 여러분들 변을 3개를 골라서 만든다는 거잖아요. 즉 아랫변, 양쪽 변, 사이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때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를 잘 보셔야 되겠는데 보니까 가로선이 지금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 사이드로 뻗어나오는 선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삼각형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가로선 중에 무언가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꼭지점 요점에서부터 뻗어나오는 선 중에서 특정 2개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삼각형 하나를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럼 마무리해볼까요? 가로선 4개 중에 하나를 뽑고 그 다음에 세로로 내려오는 선들 몇 개 중에 6개 중에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삼각형을 만들겠다. 정답은 네, 60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보기는 제가 지웠는데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문제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모양의 시트지가 두 장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 모양의 시트지가 두 장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이제 루트 2a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렇게 요 녀석의 이제 절반 모양이겠죠? 요런 게 이제 총 4장이 있다고 합니다. 요렇게 제가 4장을 그리는데 여기서 얘는 색깔이 똑같다고 하고 얘네들은 색깔이 모두 다르대요. 그래서 저는 그냥 A, B, C, D로 구분을 지어 볼게요. 이렇게 되셨나요? 자, 이제 두 가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풀이 한번 보자면은 분할의 개념을 활용한 걸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제가 어떻게 할 거냐, 이 그림 보여드릴까요? 네, 요렇게 생긴 저 창문에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록달록 붙일 거예요. 자, 4개의 창문 중에 2개를 골라서 먼저 사각형 2개를 붙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이 4종류의 4조각을 갖다가 2조각씩 묶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분할이죠. 4조각 중에 2조각을 뽑고 2조각 중에 2조각을 뽑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는 지워주고 그 상태에서 분할 2조각씩 나눴다면 얘네를 분배 나눠주는 게 2팩토리얼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까지. 내가 예를 들어 저 사각형을 여기 붙이고 여기 붙인다고 마음 먹었어요. 즉 여기에다가는 A, B, C, D 뭐 어떻게 붙일 거냐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팀 짜는 게 이제 4C2, 2C2, 2팩토리얼 분의 1, A, B, C, D 이렇게 붙이겠다고 하면 A, B를 여기 붙일까 여기 붙일까? A, B 여기 붙이기로 했으면 대각선을 이렇게 이쪽으로 뺄까 이쪽으로 뺄까? 그랬을 때 A를 위에 쓰고 B를 아래에다 쓸까? 아니면 반대로 쓸까? 고민. 따라서 분배까지 했다면은 A 저 각 창문에서 어떻게 대각선 방향과 색깔의 위치에서 2의 제곱, 2의 제곱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산해 볼게요. 얘네 둘은 지워지고요. 얘는 1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어요. 따라서 계산은 6 곱하기 6 곱하기 여기가 지금 4, 4, 16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576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또 다른 풀이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볼 건데요.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번에는 아예 이렇게 할게요. 처음에 먼저 4장의 창문 중에서 2장에다가 정사각형 붙이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2장을 붙이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각 창문에 대해서 대각선 방향을 미리 쪼개는 겁니다. 지금 어느 쪽으로 쪼갤지 미리 쪼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쪼개놨다면 남은 4장의 A, B, C, D를 갖다 어떻게 각 영역에 돌리는 거죠. 그게 뭐다? 4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처럼 이 분할의 개념을 분할과 분배의 개념을 사용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밑에처럼 가셔도 되는데 뭐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 분할을 좀 활용해 보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긴 합니다. 이해의 측면에서 보자면 조금 더 낫기는 합니다. 네, 요게 이제 5번 문제였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6번입니다. 6번 이번에 이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예정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으니까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올해 이제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고요. 따끈따끈한 문제죠. 자, 두 양수 AK에 대해서 함수 fx는 x분의 k의 그래프 위에 두 점이 다음 조건 만족시킬 때 k의 값은 그랬습니다. 직선 PQ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다. 두 점 PQ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각각 RS라고 할 때 사각형 PQRS의 넓이는 8루트 5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좀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fx는 저 x분의 k라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자, 전 여기다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볼 건데 그래프를 그릴 때 여러분들 유리함수는 뭐가 기준이 되냐면 점근선의 교점이 기준이 되겠죠. 점근선 교점이 기준이 되고 또한 대칭축도 좀 생각하시면서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를 그려보면은 얘가 지금 이제 x축이 요렇게 y축이 요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런 상태에서 잠시만요. 한 번만 더 다시 똑바로 쫙 역시 똑바르진 않죠? 약간 삐뚤죠? 자, 이런 상태에서 대칭축을 좀 생각해 볼게요. 자, 대칭축이 이제 y는 x라고 했죠. 그죠?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가 될 거긴데 그 중에서 대칭축은 하나만 y는 x만 저는 그려 놓겠습니다. 이렇게 y는 x라는 대칭축을 하나 그려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유리함수의 경우에는 이런 상태에서 저 유리함수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녀석과 그다음 반대쪽 방향에서도 이렇게 지나가는 이렇게 생긴 두 유리함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이 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니까 다시 한번 두 점 P와 Q가 위치해 있는데 P점이 어디 있냐면은 A, FA, Q점은 A 플러스 2, FA 플러스 2에 있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가조건인 것 같아요. PQ의 기울기가 뭐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대칭축이에요. 기울기가 1이죠, 지금.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래프가 아무래도 조금 그죠? 요렇게 돼야 조금 더 이쁘겠군요.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PQ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요. 바로 이 Y는 X와 수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가 여기다가 아무렇게나 뭐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하나 그어보면은 교점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이 두 개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바로 P점과 Q점이 되겠다. 요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PQ가 요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P점 좌표는 A, A분의 K가 되겠고 Q점의 좌표는 A 플러스 2, A 플러스 2분의 K가 되겠죠. 그런데 이때 보시면 이 유리함수에 대해서 YX가 대칭축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 YX를 기준으로 위에 있는 점들은 모두 다 이렇게 대칭꼴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점과 이 점 또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다 보니까 다 YX 대칭이 되겠죠, 지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점의 좌표를 Y좌표와 X좌표를 바꾸면 이 점의 X좌표, Y좌표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A, 뭐시기를 뒤집은 게 이 녀석이기 때문에 A 플러스 2, A다 라고 될 수 있고 또 다시 한번 여기는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여기서 이제 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이제 일종의 TMI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종의 TMI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자, TMI가 너무 작나? 자, TMI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우리가 얻어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A분의 K란 녀석이 누구와 같다? A 플러스 2와 같다. 뭐 이런 조건을 하나 얻었어요. 당장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른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정보가 있는데 아직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나 조건 내려가서 PQ를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을 RS라고 할 때, 자, 원점은 여러분들, 자, 원점이라는 거는 지금 뭐냐면 이 유리함수 입장에서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하는 점근선의 교점이 됩니다. 다시 한 번만. 지금 이 유리함수 입장에서는요. 원점은 점근선의 교점이고 대칭점이 됩니다. 따라서 P점을 여기다가 원점에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쪽으로 내려가서 우리는 요런 점을 잡을 수 있어요. 요렇게 원점 대칭 이동한 점은 이쪽에 위치한다. 그래프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또한 Q점을 갖다가 원점 대칭 이동한 점 또한 요렇게 이동을 해서 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이 두 점을 갖다가 각각 RS라고 했으니까 이 점을 R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점을 S라고 한다면 R과 S를 연결하면 역시 뭡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요렇게 연결을 하고 여기서부터 요렇게 연결을 하면은 그림이 조금 찌그러졌죠. 조금 많이 찌그러졌죠. 요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림이 이쁘진 않은데 제가 연습을 더 해서 와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된다면은 이 녀석은 뭐가 되냐면은 바로 직사각형이 되겠죠. 직사각형 이렇게 직사각형이 됩니다. 이 녀석이 직사각형. 따라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지금 뭐냐면 8루트 5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방식은 밑변과 높이를 통해서 구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S점이 뭐냐면 얘를 원점 대칭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잘 보시면은 결국 이 선이 뭡니까? 얘는 얘랑 평행한 선이 되겠죠. 기울기 1짜리. 따라서 여기서 요점부터 요점 사이 거리는 X 증가량이 2A 플러스 2, Y 증가량이 2A 플러스 2가 되니까 이 변의 길이는 2A 플러스 2에다가 몇 배를 한 것? 루트 2배를 한 것.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여기가 지금 A 플러스 2니까 두 칸이었거든요. 따라서 2루트 2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둘이 곱해버리면은 4죠, 4. 4배의 2a 더하기 2가 바로 뭐가 되냐면은 8루트 5가 된다. 따라서 우린 여기서 a가 뭐 나오냐면 루트 5 마이너스 1이 나오는구나까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문제 보니까요. 뭘 구하라냐면 K를 구하라 그랬죠? 오, 드디어 써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까 전에 TMI 저거 있죠, 그죠? 가져옵시다. 자, 따라서 K는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2 곱하기 A가 되어서 루트 5 플러스 루트 5 빼기 1이니까 정답은 4. 요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인데요. 자, 그림과 같이 뭐 그림이 이제 밑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기울기가 많이 쓰는 직선에 대해서 만난 자 이제 OPQ Y제곱의 넓이가 어쩌고저쩌고 P점의 뭐 Y좌표 구하는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상태냐면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서 풀어볼게요. 어떤 상태냐면은 Y축과 X축이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현재 Y축과 X축이 이렇게 있고, 그림을 여러분들은 그 그림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지나가는 Y는 X가 있는 겁니다. 선이 확실히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이렇게 Y는 X가 뻗어져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림 그래프 루트 x-2죠. 자, 루트 x-2라는 건 시작점이 이제 2,0이지 않습니까? 요런 곳 어딘가에서부터 지금 이제 요렇게 가는 무리함수다. 요런 식으로 가는 무리함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어디 보자. 4칸이니까 여기를 잡으면 되나? 하나, 둘, 셋, 4칸. 오케이. 그러네요. 4칸, 3칸에서 네, 요렇게 가는 녀석입니다. 자, yx가 조금 더 기울어져야 되겠죠? 전혀 대칭 같지가 않은데. 그래요. 대칭 느낌이 좀 안 나오죠? 그래, 더 손대긴 좀 그렇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P라는 점이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 번만 더 다시 그릴게요. 한 번만 더. 그나마 시도했던 것 중에는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일반 차이는 없죠? 자, 요렇게 있다고 하고, 요 녀석이 뭐냐면 지금 현재 얘가 이제 fx, 네, 얘가 식이 루트의 x-2입니다. 그러면 요 녀석은 이제 뭐냐면 역함수기 때문에요. 얘는 f의 인버스 x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역함수 가는 거 어렵지 않게 하실 수도 있으시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양변 제곱하고 2 넘기고 yx 자리 바꾸니까 x제곱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단 이때 x는 0 이상이다. 그래야 되죠. 저쪽 그림은 없습니다. 자, 요렇게 f 인버스를 구해놓은 상태가 되겠어요. 자, 요 상태에서 우리 얘기를 좀 해보자면 문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어딘가에 이제 P점이 있어요. 지금 이런데 어딘가에 P점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P점과 Q점이 Y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네, 얘네 둘 역함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을 이렇게 그어본다면은 여기가 수직이고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 점이 현재 P인 상태에서 여기 점은 뭐가 된다? Q가 될 겁니다. 원점은 여기에 있고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P의 Y좌표를 A라고 나왔습니다. 왜 갑자기 시작이 P의 Y좌표일까? X좌표 보통 우리가 A로 놓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내가 P점의 좌표를 갖다가 A 콤마로 놓잖아요. 예를 들어. 그럼 Y좌표가 루트의 A-2가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일단 좌표가 무리수, 루트가 나왔기 때문에 연산이 굉장히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뭐를? 여기에 Y좌표를 현재 A라고 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편하게 접근해 볼까요? 어떻게? Q점의 X좌표를 A로 놨다.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훨씬 더 생각이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죠. 따라서 여기는 뭐다? 아, A제곱 더하기 2가 된다. 그러므로 문제에서 말하는 여기 가 조건에 들어갈 말은 바로 뭐가 되냐면 A제곱 더하기 2가 들어가줘야 되겠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fx와 f 인버스 x는 직선 y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고, 그 다음에 서로 수직이므로 뭐 pq 대칭이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두 점 P와 Q는 뭐시기 OPQ의 외점원의 중심을 C라고 하면, 자, 문제에서 지금 궁극적으로 OPQ 연결한 삼각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OPQ 연결하면요, 이거 무슨 삼각형이냐면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거 왜냐면 이 두 점이 Yx 대칭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꼭지점에서 꼭지각에서 밑변에 수선 내렸는데 밑변이 수직이 등분된다? 아, 이거 이등변 삼각형 성질입니다. 따라서 이등변 삼각형은 외심이 어디 있냐면 바로 이 꼭지각의 수직이 등분선에 바로 이 가운데쯤 어디쯤에 있을 거예요. 어딘진 모르겠는데 요런 데쯤 어딘가 있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중심을 현재 문제에서는 뭐다? C라고 하겠다. 그러면 외접원의 넓이가 여기 보시면 2분의 25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외접원의 넓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파이 r 제곱으로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파이 배를 하고 r 제곱을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r 반지름이 뭐가 되냐면 요거 파이 떼고 루트 씌운 것 2분의 5루트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원점에서 여기까지가 지금 거리가 2분의 5루트라고 한다면 이 길이가 얘가 지금 이제 yx 위에 있으니까 1대 1대 루트 2잖아요. 따라서
2분의 5, 2분의 5니까 C점좌표가 뭐가 되냐면 2분의 5, 2분의 5가 되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요까지가 이제 원의 중심, 우리 C좌표 구한 거예요. 따라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뭐다? 2분의 5, 2분의 5가 되겠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CP와 CO가 같으므로. 그죠? 당연하죠. 원의 반지름이니까 두 개가 당연히 같겠죠. 따라서 저걸 연산해서 A를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 연산 과정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C점에서부터 5점까지, 5에서 C까지의 거리는 아까 반지름 2분의 5 루트 2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루트 과정에서, 여기 보면 CP 구할 때 뭐 들어가요? 어차피 루트 들어가죠? 양변? 제곱하시면 좀 더 편하겠죠. 연산만 보여드릴게요. 4분의 25, 2니까 50이죠. 2분의 25는 자, 원의 중심 C하고 P하고 거리 구할 겁니다. A제곱 플러스 2에서 2분의 5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A에서 2분의 5 뺀 거에다가 전체 제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겁니다, 지금. 그래서 요 계산 연산 저걸 풀면 되겠죠. 그쵸? 연산은 제가 조금 먼저 해왔어요. 요걸 전개해서 계산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A의 4제곱에 마이너스의 5A의 마이너스 6은 0이 될 것이고 얘를 인수분해를 하시면은 A 플러스 1에 A 마이너스 2에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3은 0까지 인수분해가 되고 이때 이 뒷부분은 판별식이 음수여서 이 뒷부분은 판별식이 음수기 때문에 따로 없어요. 지금 여기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A는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되겠는데 위치 보시면 A가 어느 쪽에 1 싸우면 양수 쪽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A는 뭐다? 2가 돼야 되는구나. 여기 다에다가는 2를 집어넣어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이제 가나다는 다 찾았고요. P점의 좌표는 A가 2였기 때문에 6,2 뭐 이렇게 되나 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가 나오냐? 문제에서 시킨 대로 하면은 2분의 17. 네, 보기 3번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대칭성만 활용하는 거. 요걸 좀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연산이니까요. 괜찮죠? 넘어갈게요. 자, 8번. 자, 이번에는 9개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택해서 다음 조건 만족시키도록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다. 각 자리 수 중 어떤 두 수의 합도 9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217은 만족하지 않는데요. 조건 만족시키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어떤 방법을 써볼 거냐면은 세 자리 수 중에서 특정 두 수의 합이 이제 9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즉 포함 배제 원리 역방향으로 풀려고 합니다. 자, 보시죠. 숫자가 1이 있으면은 얘 짝꿍은 8이에요. 1, 8 만나면 9가 되거든. 또 2랑 7이랑 만나면 9가 되고 3이랑 6이랑 만나면 9가 되고 4랑 5랑 만나면 9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9는 혼자 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 모든 경우의 수 갑니다. 9개 숫자 중에 내가 3개를 뽑아서 3개를 세 자리에 배열하는 게 바로 모든 경우의 수가 되겠고, 이때 만족시키지 않는 걸 배제하겠다 그랬죠. 그렇죠? 빼겠다. 그게 뭐가 될까 생각해 보시면은, 자, 어떤 특정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합이 9가 나오게 하려면요, 요 묶음 또는 요 묶음, 요 묶음, 요 묶음이 4개의 묶음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묶음 중에 선택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1, 8 이 묶음을 선택했어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도 선택지가 없는 게 아니라 남은 7개 숫자 중에 어떤 숫자를 선택할 건지, 오케이? 그리고 이 3개 숫자를 배열하는 것까지 고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실까요? 그래서 연산하면은 앞에가 이제 504가 나오고요. 뒤에가 지금 168이 나오기 때문에 연산하시면은 336이 나옵니다. 요거 계산만 하면 되니까요. 정답은 그래서 네, 보기 3번에 있습니다. 제가 이건 지워놨는데 보기 3번에 답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산됐죠? 넘어갈게요. 9번. 이거 어렵죠? 이번에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잉여류 표현을 쓰는 문제. 1, 2, 3, 4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 중에서 F1, F2, F3 빼기 F4는 3M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뭘 사용하냐면 잉여류 표현을 사용합니다. 잉여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잉여류. 자, 잉여류라는 게 뭐냐면은 나머지를 기준으로 우리가 구분 짓는 걸 말해요. 집합 개념에서 나머지를 기준으로 같은 나머지를 가진 애들끼리 모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현재 3의 배수가 기준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3M, 그죠? 3의 배수가 기준이기 때문에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3개의 집합 형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유형과 2번 유형과
3번 유형으로 나눠볼 건데 1번 유형은 어떤 애들을 말하는 거냐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제 1인 것들. 그 다음에 2번 유형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것들. 여기는 3의 배수인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머지가 1인 유형에는 뭐가 있냐면 1과 4가 포함되고요. 나머지가 2인 유형의 경우에는 2와 5가 포함되고 나머지가 즉 3의 배수인 건 3이 있겠습니다. 자, 우선 저렇게 우리가 구분을 지어 놓고 그 다음에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F4를 오른쪽 넘기면 우리는 일단 자, 솔브 봅시다. F의 1 더하기 F의 2 더하기 F의 3은 F의 4 더하기 3M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3의 배수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 F의 4가 어떤 값을 가지느냐에 따라 우리 문제가 대처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F4가 1 또는 4의 값을 가질 때로 보겠습니다. 자, 1, 4가 왜 같이 묶였냐? 여기도 보시면 나머지가 같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1, 4를 같이 간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오른쪽이 뭐가 된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는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F1, F2, F3을 더해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제 1이 되는 케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잠시 얘네들이 취할 수 있는 값은 제일 작은 값은 1부터 제일 큰 값은 얼마까지? 5까지 가능해요, 지금. 다시 한 번만. 얘네들이 취할 수 있는 값은 1부터 5까지가 가능해요. 따라서 최소는 3이고 최대는 15가 될 거란 말이죠, 지금. 5 하면 15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들 중에서 이제 뭔가를 골라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15까지 가면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너무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만 보시죠. 나머지는 1 또는 2 또는 0, 1 또는 2 또는 0, 1 또는 2 또는 0이기 때문에 사실 얘네들의 나머지만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나머지가 0부터 1, 2, 3, 4까지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요거 구성은. 다시 한 번만. 얘 나머지가 3으로 나온 나머지가 0이냐 1이냐 2냐기 때문에 012, 012, 012니까 0, 1, 2, 3, 4, 5, 6까지 요렇게 7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때 오른쪽에 아까 뭐라 그랬죠? 지금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는 건 1과 4가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얘네 3개를 갖다가 나머지가 1 또는 4가 되게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제가 뭐부터 가볼 거냐면 1, 4라 그랬으니까 자, 지금 저 3이라고 숫자가 적혀서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러네. 3이라고 적혀서 좀 헷갈리시겠다. 다시 바꿔볼게요. 이렇게 합시다. 나머지가 1인 거, 2인 거, 3인 거라고 얘기할게요. 제가 나머지가 1, 2, 3, 1, 2, 3, 1, 2, 3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3, 4, 5, 6, 7, 8, 9 중에 만들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가 1인 거는 여기서 4와 7이죠. 됐죠? 자, 뭐 처음에 7 만든다.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가 3인 거를 하나 가져와요. 하나 더 가져와도 되겠죠? 2개 가져와도 되겠어요. 그러면 이미 6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1인 거 하나만 가져와서 여기다가 붙이면 되겠습니다. 3, 3, 1 이렇게 붙이면은 나머지 합이 7 나올 겁니다. 또 있나요? 네, 있죠. 여기서 하나를 오른쪽으로 주면 되겠습니다. 3 하나와 2 하나와 2 하나를 이렇게 붙이면 되겠어요. 자, 더 이상 7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은 4로 가볼 겁니다. 4로 가는데 3을 무조건 물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3은 더 이상 이제 쓸 수가 없어요. 따라서 3을 버리고 그러면 뭘로 가면 되냐면 이제 2를 가져오면 되겠네요. 2. 근데 4를 만든다 그랬으니까 나머지가 뭐가 돼야 되냐면 1, 1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되셨나요? 3, 3, 1, 3, 2, 2, 1, 1 요런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올릴까요? 3, 2, 2, 1, 1이니까 3, 2, 2, 2, 1, 1. 자, 경우의 수 들어가 보겠습니다. F4가 먼저 1이냐 4냐에 따라서 곱하기 여기 몇 배? 일단 2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케이스 보시면 3, 3, 1이죠. 따라서 자, F1, F2, F3 중에 누가 나머지가 1인 애를 골라 가져갈지 고르는 게 세 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가 3인 애들을 고르기로 했으면 얘들은 선택지가 3밖에 없어요, 지금. 3, 3, 한 가지 한 가지. 얘는 1, 4 중에 선택이니까 2가지가 되겠죠. 두 번째, 3, 2, 2. 누가 3을 가져갈 건지, 누가 나머지가 3인 거 가져갈 건지 고르는 게 세 가지. 나머지 두 녀석은 2, 5 중에 선택, 2, 5 중에 선택이니까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경우에는 누가 3, 2를 가져갈지가 세 가지. 그 다음에 2, 1, 1은 모두 다 선택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보시면은 얘가 6가지에 얘가 지금 12가지에 얘가 지금 4, 8, 3, 24가지가 되겠죠. 36에 42에다가 2를 곱하니까 여기가 최종 몇 가지가 나오냐면 84가지가 나오겠습니다. 요까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 보면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F4가 이제 뭘 선택할 때 2 또는 5를 선택할 때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F4가 2 또는 5를 선택한다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2 또는 5를 선택하는 것도 보시면은 자, 여기서 나머지가 이제 5 또는 8이 되는 케이스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 또는 8. 자, 그러면은 가보겠습니다. 일단 8만 될 거다? 그러면은 3, 나머지 3인 거 하나, 나머지 3인 거 하나에 나머지가 2인 거 하나.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8이 또 뭐가 있나? 3, 3이 말고는 없죠. 그럼 5로 가야 되겠다. 나머지가 3인 거 하나 가져오는 상태에서는 1인 거 하나, 1인 거 하나. 그 다음에는 2인 거 하나, 2인 거 하나, 1인 거 하나. 요렇게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렇게가 네, 있겠습니다. 오, 밑에 빡빡하게 찼네요. 근데 선생님 이거 경우의 수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위에 보시면 331, 332, 322, 311, 211, 221 어때요? 1, 2는 똑같은 컨디션, 개수 동일하잖아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대 상황. 그러므로 여기도 뭐가 된다? 똑같이 84가지예요.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 케이스만 보면 되겠네요. 마지막 케이스는 뭘 말하는 거냐면 F4가 3을 선택하는 상황입니다. 즉 나머지가 이제 3, 오른쪽이 3의 배수가 돼버렸죠. 그럼 우리는 왼쪽 3개를 더해서 뭐가 되도록? 3의 배수가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세 숫자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되게끔 세팅하는 방법은 1, 1, 1, 2, 2, 2, 3, 3, 3, 1, 2, 3이 있겠죠. 자, 111을 배열할 필요 없으니까 뭐만? 둘둘둘 해서 2의 세제곱. 2도 둘둘둘. 3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1. 얘는요. 1, 2, 3 배열하는 게 일단 3팩토리알. 그 다음에 1 선택, 2 선택. 3은 선택권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6, 4, 얘가 24가지에 8이니까 16에 여기는 41가지가 나옵니다. 자, 정답은 84, 84에 41이니까 168에다가 더해서 209가 나옵니다. 보기에서는 정답 2번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잉여리 표현으로 생각보다 좀 어려운 문제고요. 그 다음에 DAT 두 회차를 통틀어서 가장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이제 얘인 것 같습니다. 앞에 칠판 문제보다도 사실은 저는 요게 좀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서 자, 마지막 이제 5회차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10번이고요. 자, 요 문제는 이제 이전에도 기출문제 출제가 된 적이 있었던 문제라서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솔브. 정수 K에 대해서 두 곡선 Y는 fx와 gx의 교점 중에서 여기 좀 밑줄 쳐놓을까요? x좌표가 뭐인 것? 양수인 점이 개수를 되어 있습니다. 양수인 점의 개수를 갖다가 뭐다? hk라고 하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hk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hk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볼게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려고 보니까 저 k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첫 번째로 k가 양수일 때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그려진다고 보면 되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fx를 주황색으로 그리고 gx를 보라색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표현 잘 되나요? 자, fx 먼저 그리겠습니다. 자, 쟤는 이제 k가 양수니까요. 이 위에 어디쯤에 이렇게 k가 있을 거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저기 분자가 지금 음수죠. 따라서 그래프는 이제 이쪽 방향과 그다음에 이쪽 방향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gx의 경우에는 1과 마이너스 k니까 1이 이런 곳에 마이너스 k가 이런 곳에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보면 쟤는 양수니까 이쪽 그림과 이쪽에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따라서 교점이 몇 개? 여기 하나 해서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K가 0일 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건데, 자, K가 0이면요, 두 개의 점근선이 모두 다 이제 X축에 딱 걸려있기 때문에 그리기는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부터 그려보면은 음수니까 이쪽 그림과 이쪽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세로 점근선 1만 있으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쪽과 이쪽의 그림이 그려지니까 교점은 몇 개가 된다? 한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K가 음수가 되게 된다면
자, K가 이제 이런 곳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에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쪽은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 X는 1과 마이너스 K는 위로 뒤집어져서 이렇게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랬을 때 그래프는 이쪽과 이쪽에 그려집니다. 교점이 얼핏 보시면 두 개 있는 것 같지만요. 사실 문제에서 아까 전에 뭐라 했냐면 양수인 점의 개수이기 때문에 얘는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몇 개냐면 얘는 한 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판단 끝났죠? 그럼 사실 문제 답 내는 건 되게 쉬워요. 보세요. 더해가지고 4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가능한 게 뭐냐면 2, 1, 1밖에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러므로 HK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HK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요. 두 개냐? 한 개냐? 이건 K가 양수일 때, 이건 K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거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4가 나온다는 건 이제 2 더하기 1 더하기 1에서 4를 구성해야 될 거고 그 중에서도 K가 클수록 얘가 2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 얘가 2라면 얘네 둘은 모두 다 2일 수밖에 없어요. 얘네 둘이 얘보다 크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K 더하기 2는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이제 누가 2냐면 얘가 2인 거지. 그럼 얘네들은 1,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K하고 K 더하기 1은 어떻게 되냐면 K는 0보다 작거나 같다. K 더하기 1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요걸 모두 만족시켜주는 범위를 구해보시면은 마이너스 1보다는 K가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은 범위 요렇게 되기 때문에 정답은 요걸 만족하는 정수 K는 마이너스 1밖에 없더라. 보기에서 정답은 2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되실까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문제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5회차 같은 경우는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이고요. 아까 전에 특히 잉여를 쓰는 문제라던가, 그 다음에 앞에 문제도 그렇고, 이 유리함수, 무리함수 각자 하나씩 나름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원본이 그대로 나온다 또는 숫자가 바꿔서 나온다 그러면은 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겠지만은 유형이 바꾼다고 하면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은근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꼼꼼하게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될까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